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국민무시, 진실 은폐 행위를 고발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은 지난 6월 20일 있었던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총 6인의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는 최해병 순직 사건과 순직 이후 책임자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 등 일부 증인은 일말의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들만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증인들에 대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 거부, 증언 거부, 국회 모욕 증인들을 고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청문회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선서를 거부한 3인에 대한 고발 이유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감법 제1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국회 증감법 제3조는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유죄 판결에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선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증인은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들입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채 이어나간 답변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최해병이 순직한 작년 7월 19일 아침 06시 12분에서 07시 04분 사이 정훈공보실장으로부터 수중수색 중인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받아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칭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문회에서 7월 19일 19시경에야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종섭 증인은 23년 7월 17일 집중호우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느라 해병대 마린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린원 행사에 참석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증인 선서도 거부한 채 거짓 진술들로 법사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국회 증감법 제13조 국회 모욕죄를 범한 것입니다. 둘째, 증언을 거부한 이시원, 임기훈 증인에 대한 고발 이유입니다. 청문회 당시 이시원, 임기훈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 외압에 윤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선서 거부와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 역시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제3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해서 위증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심지어 임기훈 증인은 작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묻는 법사위원의 질문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국가 안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역시 명백하게 국회 증감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대통령의 경로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면
국회 증감법 제4조에 따라 5일 이내에 국가기밀에 해당함을 소명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명이 없었습니다. 셋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이유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말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혜병 특검법의 주무장관이니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으므로 국회 증감법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를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최혜병의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골몰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범죄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며 국민의 혈세로 사회적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자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군주 민수 2016년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교수 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바다와 같은 국민은 배를 물에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진실의 파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에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 일동.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서영교 최고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근혜 뒤에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비선 실세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김건희 비선 실세가 있다. 또 그것을 넘어 이종호 주가 조작 주범이 또한 여러 가지 국방장관 그리고 또 수사 외압의 비선 실세로 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성근은 자기의 휴대폰에 비번을 까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에서 비번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했고 임성근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성근은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비번을 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증거 인멸입니다. 그리고 이종섭은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선서도 하지 않은 두 사람은 하나는 깡통폰을 제출하고 하나는 비번을 열지 않은 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은 공수처로부터 핸드폰을 제출하라는 요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그 두 사람 외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포렌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 검찰 단장도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입법청문회에 나왔던 이종섭 그리고 임성근, 임기훈 그리고 이시원 등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선서를 거부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고 또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증거 인멸의 죄도 함께 묻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더 그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백프리 팀장님 이동하셔서